최근에 금리가 좀 일시에 좀 많이 올라왔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 깨져서 물가도 올라갈 걱정도 되고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럼 채권 투자하지 말아야지, 난 예금 맡겨야 되지 하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4월 들어서 이제 미국 노동 데이터와 그리고 CPI 데이터가 예상보다 더 세게 나오면서 그 결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한 4.5%, 그 또 미국 금리가 올라간 거에 영향으로 한국 국채 금리도 이제 오늘 3.5가 넘고 3.6%까지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거에 따른 이제 물가 관련 향후의 그 이후의 물가 전망 관련을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물가 전망을 말씀드렸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혹여나 이제 채권을 가지고 매매 차익이나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좀 제가 힌트를 드렸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은 매매보다는 그냥 이 현재 일시적으로 높아진 금리를 그냥 확정해서 가지고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촬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채권의 현재 금리를 확정을 하는 방법은 되게 심플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별 국채를 사서 그걸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그 현재 금리를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오늘 3.5%에 10년짜리를 샀다고 하면은 3.5%로 향후 10년간 확정을 짓는 거고, 미국 국채 금리도 현재 4.5%로 해서 10년짜리를 사면은 10년간 확정이고 20년짜리를 사면 20년간 확정인데, 문제는 이렇게 긴 채권을 들고 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중간에 가격 변동 리스크,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가격 변동 리스크나 또는 10년, 20년을 들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기간이 긴 것들은 바이 앤 홀드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매 목적으로 하시는 거고, 충실하게 그냥 현재 금리만 좀 확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 할 때는 보통 이제 단기 채권을 투자를 하면은 현재 높은 금리를, 시장이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현재 높은 금리를 여러분의 투자 수익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현재 높아진 금리를 가지고 그 수익을 확정지어서 수익을 가져가는 이 단기 국채 관련해서 투자 방법을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 설명 좀 드리기 전에 좀 베이직하게 단기 채권을 가지고 확정 예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제 채권 투자 수익이라고 얘기했을 때 크게 채권 투자 수익은 이자 수익과 자본 손익으로 나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 수익은 현재 금리를 가지고 일정한 기간을 들고 가면은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확정 이자 수익이고, 반면에 자본 손익은 금리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죠. 즉 금리가 올라가면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게 자본 손익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 앤 홀드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간에 아무리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금리가 가더라도 일반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하면 자본 손익은 관계없게 되고 오로지 이자 수익만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긴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중간중간에 가격 손실이 큰 반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채권을 좀 짧은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짧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달리 움직이죠.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볼게요. 만약에 1년짜리 채권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채권 펀드나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1년짜리 이자가 만약 5%라고 하면 이렇게 1년의 시간의 가치에 비례해서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자 수익이란 개념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를 하여야만이 의미 있는 숫자가 들어오는 반면에, 가격은 사실은 매일매일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정한 우리가 이자 수익을 좀 더 포커스를 하려고 하면은 일정한 기간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가격 변동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시중 금리가 움직일 때 어떤 변동하는 영향치가 다르죠. 즉 만기가 긴 채권 같은 경우는 시장 금리가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가격의 증폭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단기 채권은 어떻게 동일하게 금리가 움직이더라도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한국 국채 금리의 금리 커브입니다. 4월 11일자 기준으로 해서 지금 3개월짜리가 한 거의 한 3.47 정도 되고요. 그래서 10년짜리 금리가 이렇게 3.6까지 떨어지고, 아무튼 한국은 금리가 10년 내외가 가장 높고 이렇게 중장 기준은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 채권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한 3년 미만짜리 채권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현재 금리 레벨이 한 3.45에서 3.5 사이 정도 금리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 커브가 완전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죠. 즉 단기 금리 보시면 거의 5.4 정도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으로 가면 금리 좀 낮죠. 이렇게 한 4%대로 떨어지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은 보시면은 결국 이렇게 단기 금리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은 한국은 왜 이렇게 여전히 한 3.5 근처에 있냐면은 한국의 정책 금리가 3.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1, 2년 미만 단기 국채는 그 나라의 정책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가 3.5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금리가 이 수준에 영향 일단 있는 거고,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FRB의 정책 금리가 5.5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리에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단기 국채를 투자한다는 걸 이렇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은 채권을 가격 변동 리스크는 내가 굳이 떠안기 싫고 그냥 요 금리만 취하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은 현재 요 높은 금리, 그러니까 뭐 한 3.5% 근처의 금리를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요 단기 금리를 그냥 확정으로 가져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단기 채권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단기 채권과 한국의 단기 채권은 좀 투자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간에 둘 다 단기 채권을 투자를 하면 현재 형성되고 있는 국채 단기 금리를 예금처럼 확정 금리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보죠. 제가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예금보다 더 좋은 단기 개별 국채 투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최근에 제가 4월 9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내렸네요. 그래서 지금 KB국민은행이 이제 연 3.45, 그러니까 이 12달 1년 예금, 1년 만기 예금입니다. 3.45고요. 신한은행이 3.45, 어쨌건 간에 뭐 산업은행 더 낮죠. 2.7입니다. 이 주요 시중은행들의 1년 확정 예금 금리가 3.5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은 예금은 종합과세 대상이죠. 실제로 좀 종합과세 대상 투자자들 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실제로 종합과세까지 다 감안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죠. 근데 아무튼 간에 현재 일반 시중은행들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5%가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리고요. 반면에 만약에 지금 한국에 한 2년 미만 단기 국채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금리를 한번 참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제가 삼성증권에서 지금 매각 리스트를 제가 약간은 조금 더 부연 설명한 자료라고 하는 걸 말씀 좀 드리고 말씀 좀 줄게요. 자, 만기가 1.5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만기일이 25년 9월 10일이네요. 이 채권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삼성증권에서 만든 자료인데 은행 환산 수익이 3.7%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은행 환산 수익으로 봤을 때 결국 은행 환산 수익이라는 게 이 금리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환산 수익인데 또 환산 수익이 3.7 정도 부근이 됩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뭐 이게 삼성증권 쪽에서 이제 은행 환산 수익을 계산한 건데 중요한 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발행되어 있는 채권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발행되어 있는 채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발행되어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이 채권을 1.5년짜리 이 채권을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기까지 들고 갔을 때 은행 환산 수익이 3.69 뭐 얼추 한 3.7%가 되는데 이게 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표면 금리는 1.1%입니다. 즉
1.5년 만기짜리 채권인데 실제로 과표가 대상이 되는 표면금리는 1.125%죠. 즉 아까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여기에 그 은행 확정 예금의 3.45%, 3.4 이거는 이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죠. 이자 소득이고 종합과세 대상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약간 할인채를 사면은 전체 총수익은 은행 예금 못지않게 받는데 실제로 세금 측면에는 헐떡 예금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세금의 과표가 되는 거는 이 표면금리만 과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만 과표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중간 이자는 1.1%만 받는데 어떻게 3%대 중반 이상의 연환산 수익이 나옵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보면은요, 이 채권이 할인 채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 채권이니까 이 채권을 오늘 이 날짜로 산다고 하면은 9,714원에 삽니다. 그러면 9,714원에 사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이게 가격이 10,000원이 액면일 거고인데 지금 현재 9,700원에 산다는 얘기잖아요. 9,714원에 사는 건데 이렇게 산 다음에 1년 어떻게 되죠? 1.5년 뒤에는 이 17,000원짜리가 이렇게 액면으로 수렴합니다. 즉 현재 17,100원짜리가 1년 반을 보유를 하면 10,000원으로 가는 거고 이 10,000원만큼이 할인 차익이 됩니다. 그죠? 할인 차익이 되는데 결국 17,100원에 사서 1년 반 뒤에는 이게 10,000원으로 우리 상환을 받게 되고 그러면 여기 9,700원에서 10,000원이 된 요 차익은 현재 비과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거의 뭐 3% 채 안 되지, 뭐 아무튼 3% 가량이 전액 비과세가 되는 거고 과표는 1.1%만 과세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예금 같은 경우는 모든 예금 확정, 그러니까 둘 다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을 한국 국채를 만기까지 들고 간다고 했을 때도 확정이고 예금, 그러니까 은행에 지금 예금도 만기까지 들고 갔을 때 다 확정이지만은 세금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은행 예금은 3%대 뭐 중반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종합과세 대상인 반면에 좀 짧은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간다고 했을 때 특히나 쿠폰이 낮은 채권을 가지고 만기까지 들고 간다고 했을 때 표면 이자율만 과세가 되는 거고 여기 할인 차익은 전액 비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만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은행 예금처럼 들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효과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굳이 예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좀 길지 않은 한 2년 미만의 쿠폰이 낮은 채권을 들고 가면은 요 할인 차익만큼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금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금투세가 원래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폐지가 이번 야당이 좀 다수당이 되면서 폐지를 못할 수도 있겠죠. 즉 그러면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마 대표가 얘기한 요 비과세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할인 차익이 지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비과세인데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요 할인 차익 부분이 양도소득세로 됩니다. 지금 어쨌건 간에 종합과세 대상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자 입장에서는 예금 같은 경우 확정 예금 같은 경우 전체가 다들 이자 소득이 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은 만약 금투세가 시행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할인 차익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니까 이건 분리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구의 단기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가는 전략도 예금에 충분히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예금보다 항구의 단기 채권 한 1년 미만짜리 채권이 저는 예금할 거면 여러분 단기 국채를 사셔서 만기까지 들고 가시라고 저는 강추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방금 제가 이제 원화 표시를 말씀 좀 드렸는데 이건 달러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또 많은 분들이 또 원달러 어떻게 될 건지 원달러 움직임도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러를 가지고 내가 계속 운영하고 싶은 입장의 스탠스에서만 말씀 여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향후에 투자를 하거나 또 아직 투자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는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보통 뭘 투자하냐면은 달러 RP를 많이 하죠. 물론 은행에 달러 예금은 있지만 달러 예금, 달러 RP보다 더 낮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달러 예금으로 들고 있는 달러 예금 같은 경우는 보통 예금이잖아요. 이자율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달러를 가지고 좀 금리를 높게 받고자 하려면 증권사의 달러 RP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 동영상 보시는 좀 여유가 있는 달러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 분들, 투자는 아니지만 달러 자금을 확정적으로 좀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미국의 단기 국채를 투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달러 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도 거의 없을 뿐더러 달러 예금과 달러 RP는 다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게다가 이제 달러 RP, 그러니까 은행 예금보다 높은 달러 RP 금리보다도 현재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의 단기 국채를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절대 금리도 높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금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절세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현재 이게 제가 이거 하나금융투 자료인데 물론 여기 2월 19일 자료라고 있지만은 사실 이게 이 하금투 측에서 제가 자료를 만든 걸로 제가 보니까 이걸 한 달 내내 달러 RP 금리는 에브리데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 적용되고 있는데 뭐 어차피 다 좋습니다. 그냥 보시면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투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주는 데가 1년 기준으로 5%대 초반 정도를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달러의 RP는 근데 이거 다 아까 말했던 종합과세 대상이죠. 뭐 아무튼 잘 주는 회사 기준으로 한 5% 초반을 주는 것 같아요. 반면에 오늘자 이제 단기 개별 국채를 한번 볼게요. 단기 국채, 개별 국채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볼게요. 그냥 요 기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요거 뭐 한 2개월 남은 거, 요거는 한 6개월 남은 거, 뭐 그죠? 일단 만기 날짜입니다. 6월 15일, 9월 15일, 11월 15일, 내년 5월 15일 이렇게 되죠. 자,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년짜리를 갖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1년짜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대 초반 정도 달러 외야 RP를 주죠. 달러 예금 RP입니다. 참고로 달러 예금은 더 낫습니다. 은행에서 하는 거는. 자,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발행된 채권 말고요. 기발행되어 있는 할인채를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한국의 개별 국채를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내년 5월 달에 만기가 되는 채권이라 가정을 합시다. 만약 5월에 만기되는 채권 같은 경우는 은행 환산 이자는 5%, 5.6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세금은 뭘 맞냐면은 여기요. 쿠폰 이자 0.25입니다. 쿠폰 이자 0.25니까 이것만 과세입니다. 이것만 과세가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은 거의 안 내는 거죠. 자, 반면에 그럼 어떻게 5.6이 나오냐고 했을 때 이거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95.1불이라고 하네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년 5월 달까지 바이앤홀드로 만기까지 들고 간다고 하면은 내년 5월 달에 이게 100불로 돌려받는 거죠. 거의 5불 정도의 할인 차익이 발생하고 이 5불 정도의 할인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의 총 수익은 뭐죠? 할인 차익 플러스 표면금리가 총 투자 수익인데 5% 초반대의 총 수익인데 그 수익 중에서 과세는 종합과세 대상은 0.25만 종합과세 대상이고요. 할인 차익 한 5%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현재 법령으로는. 근데 설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령 이게 금년 말부터 내년부터 금투세 설령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양도세 분리과세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달러 개별 채권을 달러 개별 채권 중에서 단기 할인 채권을 투자하는 것이 은행의 달러 예금이나 달러 RP보다 절대 금리도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세금 측면에서도 은행 달러 예금과 달러 RP 같은 경우는 다 종합과세 대상이지만은 개별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쿠폰만 과세더라. 게다가 할인 차익은 비과세 내지 양도소득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불편하시죠?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더 확실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금년 11월, 금년 만기가 11월 15일 되는 채권, 이거는 금년까지는 여기 쿠폰 차익 비과세가 확정이잖아요. 그죠?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자, 그런데 요 채권 같은 경우는 97.67불이잖아요. 즉, 여기가 만기 금년 11월 달 되면 이게 100불로 돌려받고 이게 할인 차익이 전액 비과세죠. 그러니까 은행 환산 수익으로 5%대 나오는데 할인 차익이 전액 비과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심각하게 고민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고 이왕이면 좀 절세 찾고 하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단기 개별 채권, 특히 할인채의 단기 개별 채권을 투자를 하면은 예금과 똑같이 바이놀드를 하면 확정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상대적으로 엄청난 절세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 좀 한번 마지막으로 세금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볼게요. 보면은 달러 예금과 달러 RP, 여기서 빠뜨렸네요. 국내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예금 마찬가지로 이건 이자 소득이고 둘 다 종합소득세가 대상이 되는데, 근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단기 개별 국채 같은 경우는 이자, 즉 쿠폰만 배당 소득이 이거 종합소득세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미국 모두 다 볼게요. 여기는 표면금, 미국 표면금리 0.2, 표면금리 0.25고, 한국 여기도 표면금리 한 1%대로 본다고 하면은 표면금리만 과세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할인 차익은 현재 비과세고 설령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죠. 보면은 여기에다 할인 차익이 발생하는 요 부분, 그리고 여기도 할인 차익이 이렇게 발생하죠. 만기 때 가면 다들 이게 9,700원짜리가 10,000원 돌려받고, 그리고 95불짜리가 100불로 돌려받는 이 할인 차익은 현재는 비과세고 내년에 설령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분리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도 엄청나게 매력적이더라.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클로징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일시에 좀 많이 올라왔죠. 이 금리가 올라간 거를,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 깨져서 또 물가 더 올라갈 걱정도 되고 금리 더 올라갈 죠. 그럼 손실을 보겠는데 그럼 채권 투자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난 예금 맡겨야 되지 하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 국채를 투자를 하면은 금리 움직임과 관계없이 현재 높은 금리를 확정으로 예금처럼 가져갈 수 있는 팁이 되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단기 국채를 투자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예금의 대안을 찾는 분들한테, 근데 또 게다가 여기에다가 단기 할인 채권 투자를 하면은 세금적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예금보다 나은 대안을 찾는 분들한테는 한국과 미국의 단기 개별 국채 투자 아이디어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